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신업 변호사입니다. 박수영 의원이 지금 페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제목이 노란봉투법 참사입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전방위적인 파업과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됐는데요. 전방위적인 파업 그리고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벌어졌다는 거죠. 불법 파업을 막으려 투입된 20대 경찰도 부상을 당했다는 겁니다. 노란봉투법이 참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노란봉투법이 불러온 참사라는 거죠. 1011개 하청노조 14만 명이 372개 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 중입니다. 지난해 1년간 고용부에 접수된 시정요구 건수 300여 건을 올해는 한 달 만에 넘어섰습니다. 노란봉투법 이후 임금 교섭을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기준이 모호한 탓에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청노조가 말이죠. 기업에다가 직접적인 교섭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원청이 기업의 직접적인 교섭권을 갖고 하청노조는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었거든요. 원청을 통해서 한다든지 간접적이었는데 이제는 하청마저도 회사에다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지금 벌써 보십시오. 1011개 하청노조 14만 명이 372개 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이죠. 원청도 교섭해야지. 하청도 교섭해야지. 회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지난해 1년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시정요구 건수가 300여 건에 불과했는데 그게 한 달 만에 300여 건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고 나서는 임금 교섭을 원청만 하는 건지 또 하청은 어디다 하는 건지 이것부터가 혼란스럽고 그야말로 뒤죽박죽이 돼버렸습니다.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난리 난 겁니다. 이번 사망사고가 일어난 진주 CU 물류센터 시위만 봐도 얼마나 노란봉투법이 허술한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편의점 식음료 화물은 각 지역 운송업체가 운송기사와 개별 계약하는 특수 고용 형태라는 거죠. 지금 편의점에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말이죠. 물건이 안 들어와가지고 진열장이 텅 빈 거 알고 계시죠. 지금 편의점에 물건이 없습니다. 운송기사는 개인 사업자로서 본인의 일정과 사정에 맞춰 계약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민노총 화물연대가 운송기사들을 앞세워 CU 본사에 교섭권을 요구하며 파업이 격해졌고 결국 사망사고까지 난 겁니다. 운송차질로 인해서 편의점도 전국에 3,000여 개가 지금 장사를 못할 지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화물 기사들은 말이죠. 자기들이 각각이 사업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CU 본사하고 원래 하나하나가 교섭을 하는 건데 이걸 화물연대가 자기들이 교섭을 하겠다고 나서고 그러면서 뭉쳐가지고서 말이죠. 파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크게 지금 시위가 번지고 거기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장에서는 공장과 계약하는 미화, 급식업체마저 본사와 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화업체, 청소업체 말하는 거죠. 그 현장에서는 원래 공장과 계약하는 게 이 미화업체는 그렇게 하는 건데 급식업체도 사실은 현장에서 공장과 계약을 하는 건데 여기도 본사하고 이제 교섭을 하겠다는 거야. 기가 막힙니다. 이를 담당하는 지방노동위원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교섭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하청이 이제 전부 다 원래 회사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전국 수백 개의 사업장에 급식을 제공하는 독립급식업체가 어떻게 원청 소속이 될 수 있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밀어붙인 노란봉투법은 대한민국 산업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잠재력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불법 파업과 안타까운 사고가 부른 이 노란봉투법을 당장 멈추고 다시 재정비해야 됩니다. 아니면 폐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일어나서 말이죠. 한 명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지금 이게 다 노란봉투법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진주 CU 물류센터 시위 이거 관련해 가지고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데 그리고 지금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가지고서 물건이 지금 편의점으로 안 들어가고 이렇게 된 건데 여기 나온 것처럼 원래 이 화물 차주는 말이죠. 각각이 사업주고 그 사람들이 본사하고 계약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화물연대가 나서 가지고 말이죠. 자기들이 마치 교섭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자, 김민전 의원도 페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불행의 봉투 모두를 루저로 만들었다. 김민전 의원도 페북에 글을 올려서 불행의 봉투가 모두를 루저로 만들었다고 지금 일갈하고 있습니다. 알바나 다를 바 없는 때로는 알바보다 못한 수입의 편의점 주들이 텅 빈 매대로 그렇지 않아도 얼마 안 되는 수입이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편의점이 물건이 없어서 장사를 못한다고. 알바보다도 더 사실상 수입이 적은 편의점도 많아요. 근데 그나마 장사를 못하게 됐는데 화물차를 잠시 운전했던 또 운전자는 하루아침에 살인 혐의로 구속당하게 생겼고, 왜냐하면 화물차가 이제 움직이는데 그 앞으로 달려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쨌든 그 과정에서 사고가 난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 차량에 사망한 조합원과 그 가족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 그날이 마지막 날이면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이다. 물론 무너지는 공권력과 건의와 뒷걸음치는 대한민국 경제도 불행의 봉투가 초래한 루저들이다. 지금 그러니까 이 화물연대 여기 파업 중에서 한 사람이 어떤 사망을 한 거예요. 누구 잘못은 이제 여기서 논하지 않겠고, 어쨌든 그런데 이게 바로 노란봉투법 때문이다 이거야. 다 피해자다 이거야. 다 피해자.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가 아니라 다 피해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행의 봉투다. 모두가 루저가 됐다. 편의점은 편의점대로 물건이 안 들어와서 장사를 못하게 생겼고, 또 화물차를 잠시 운전한 운전자는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었고, 그리고 또 그 화물연대 그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그래가지고 또 이 사람들도 또 나중에라도 뭐 처벌받고 할 거 아닙니까? 또 지금 사망한 사람도 있고, 이 사망한 사람의 가족은 또 어떻게 할 거고, 전부 다 이 공권력은 공권력대로 뒷걸음치고 있고, 모두가 루저다. 그럼 뭐 때문에 모두가 루저가 됐느냐? 이 노란봉투법 때문에 모두 루저가 됐다는 겁니다. 노란봉투법은요, 처음 만들 때부터 문제가 있는 법입니다. 노란봉투법이 뭡니까? 노란봉투법이 도대체가. 이게 이런 법은 세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조한테 말이죠. 그야말로 그 기업을 지들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그런 맞는 키를 준 것과 똑같습니다. 이 노란봉투법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다 말아먹을 겁니다. 기업들도 더 이상 기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본사를 외국으로 옮긴다든지 내지는 기업을 접는다든지 하여튼 그런 일이 벌어질 거고, 좌파가 말이죠, 이 나라 못 살게 만들려고 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베네수엘라가 말이죠, 처음에 그들이 차베스가 집권을 하고 나서 처음에 막 잘 살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가도 막 올라가고 원유 가지고서 석유 빼가지고서 국민한테 막 돈 나눠주고 포퓰리즘하고 흥청망청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저렇게 베네수엘라가 100만 명이 거리에서 쓰레기를 뒤지는 상태가 된 거죠. 마찬가지야, 똑같아. 이 나라도 결국은 그렇게 흘러간다. 근데 지금 뭐 주가가 올라가느니 어쩌고 하니까 그 착시 현상 그런 건데, 결과적으로는 필히 망하는 길로 들어섰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좌파 정부를 갖다가 끝장내지 않으면 결국은 노란봉투법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기업은 시들고, 그리고 국민들은 이제 도탄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김민전 의원이나 박지영 의원이 지금 페북에 글을 써가지고 노란봉투법이 망국의 봉투법이고, 이게 말이죠, 모두가 루저를 만드는 것이다, 불행의 봉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노란봉투법 어떻게든지 말이죠, 이거 반드시 폐지해야 되겠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민주당이 저걸 폐지할 것 같지도 않고, 어쨌든 저런 사고가 또 얼마나 나야만 저 법을 폐지할 수 있겠습니까? 강신을 피웁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